안녕하세요. 전자공시생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범성공자입니다. 유튜브를 계속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또 그 영상을 찍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어제 시장 동향이랑 어제 우리나라 시장 동향이랑 어제 이제 미국 시장 동향을 한 번에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아침에. 어제 제목을 보면 반도체와 저 PBR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일론 마스크가 한마디를 하면서 변압기가 급등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재룡전기, 효성중공업, 그리고 HD 현대차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AI 서버 투자가 이루어지고 전기차 투자가 이루어지면 전기가 부족할 거라는 거예요. 전기가 부족하면 그 말은 결국 뭐냐면 변압기와 이 전선 관련된 이제 인프라, 전력 인프라가 부족할 거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이 AI 테마를 엮이면서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테마를 보면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굉장히 강했어요. 지난주에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뭐 이번 우리나라 시장도 보면 엔비디아, HBM, HM, 반도체 장비, 오사트, 반도체 부품 소재, 반도체. 그러니까 상승 업종 이제 상승 테마 10개 중에 7개가 반도체 관련이에요. 이 반도체가 굉장히 좋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퍼스코 그룹과 리튬 같은 경우에는 리튬 가격이 굉장히 크게 반등했잖아요. 그래서 리튬 가격 반등의 수혜로 지금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생명보험은 저 PBR 관련주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이 7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고 있어요. 7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고 기관도 이제 다시 순매수를 전환하면서 1.21%가 올랐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작았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대형주가 1.4%가 오르긴 했는데 상승 종목 비중이 42%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엄청 강한 건 아니었고 좋은 것만 좋고 안 좋은 건 또 굉장히 부진했다. 이런 시장을 확인할 수 있고요. 상승 업종에서 보면 보험과 철강 금속이 강했는데 이제 보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PBR 쪽이고 철강 금속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강세를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계에서는 이제 한미 반도체가 이 반도체 관련된 주로서 12.5%나 올랐어요. 이게 12.5%가 상승하면서 이 전반적으로 기계 업종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이 3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면서 1.16%가 반등했어요. 그리고 기관도 9일 연속 순매도를 보였다가 대체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물론 규모가 크진 않지만 적어도 기관이 이제 시장을 짓누르는 그런 수급에서는 약간 벗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코스닥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았던 건 아니었다. 상승 업종이 23개, 하루 업종이 11개였는데 업종은 물론 올랐는데 상승 종목 비중에서는 49%였어요. 그러니까 오르는 것들은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 시가총액이 특히나 큰 것들이 강하게 올랐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도체 보세요. 반도체가 3.9% 오르면서 상승 종목 비중 83%로 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주도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반도체가 포함된 IT 서브 하드웨어도 굉장히 좋았죠. 실제로 종목들을 보면 HP, SP, 동진세미팅,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반도체 전반적인 업체들이 굉장히 좋았다고 볼 수 있고, 바이오도 이제 알테오젠 이후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간 수익률 상위를 보면 아까 얘기 드렸던 이제 재룡전기 보이죠. 여기 보시면 또 효성중공업 보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들 역시나 AI 관련된 주로 엮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GST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GST가 24.9% 올라잖아요. 그러니까 GST는 지금 액침 냉각이라고 해서 서버를 냉각하는 새로운 방식의 이제 기술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서버 투자가 증가한다 그러면 이제 서버 투자가 증가하고 또 AI의 열을 관리한다 그러면 액침 냉각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지금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GST가 좀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고, 어제 저희 공시를 통해서 잘 얘기 드렸죠. 산목 에스펌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굉장히 좀 살펴봐야 될 이제 주요 포인트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신고가 종목을 보면 지금 20일 신고가 190개, 이제 60일 신고가 100개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신고가가 갑자기 급증했다는 거 보면 시장이 다시 이제 반등으로 나설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오는데 제가 매일 이제 차트로 바닥 시그널을 살피는 게 있거든요. 바닥 시그널 종목이 한 7일 정도 없었다가 어제 드디어 나타났어요. 그렇게 보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바닥을 잡고 반등을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온 업종을 봤을 때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쪽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미코를 보면 미코가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인데 여기가 환기 종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기 종목이 풀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면서 지금 기관에서 수급이 아니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수급 동향을 보면 그 목요일에도 나타났지만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기관 쪽에서 이게 보이죠. 그리고 재량중개, 효성중공업 아까 말씀했던 종목이 역시나 이제 기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도 보면 지금 이제 반도체와
이제 반도체 장비 쪽으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약간 전반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게 눈에 띄게 보입니다. 재롱전기도 이제 들어왔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스페타시스는 이제 서버 관련된 기판을 하는 회사로서 이제 AI 서버 투자의 수혜주로서 GST와 함께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ADR 지표를 보면 98점이나 89.4. 이 지표는 지금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제 ADR 지표와 이제 차트를 같이 보면 지금 시장의 흐름은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 반전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돼버렸고, 이 상황에서 보면 ADR 지표가 지금 하락보다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제 120 정도 넘어간다 그러면 120 정도 가까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그때 좀 약간 과매수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판단을 내릴 구간이 되는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지금 이 21선을 두고서 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전고점 요 정도는 넘어서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랬을 때 이제 120선을 근접한다 그러면 오히려 시장을 조금 이제는 좀 조정 나올 수도 있겠다, 이 정도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넘어서 보면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3대 지수보다는 낙폭이 좀 적긴 했지만 그래도 러셀 2000도 하락을 했고요.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래도 이제 엔비디아가 3.6% 오르면서 그래도 올랐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채권을 보면 이제 2년, 10년, 30년물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상승이 나왔고, 이게 채권 강세가 보면 이번 주에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거든요. 그 파월 의장이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우려감이 좀 붙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환율에서 보면 달러 인덱스가 좀 하락했다라는 게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달러 인덱스 하락과 관련해서 아래도 얘기 드릴 게 있는데 이제 이따 보시죠. 미국 시장을 보면 전반적인 시장이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 같은 빅세븐, 그러니까 M7,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이 모두 좀 안 좋았습니다.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이 안 좋았습니다.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3.6%가 올랐는데 AI 서버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섹터별 등락을 보면 최근에 부진했던 연초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던 유틸리티와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 쪽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거 보면 미국도 순환매가 좀 나온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요. 원자재 가격은 이제 원유와 브렌트 유 같은 경우는 수요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서 약간 하락을 했는데, 금 가격이 지금 2,100달러 넘었죠. 지금 이게 사상 최고가입니다. 이 보면 아까 이제 달러 약세를 말씀드렸잖아요. 달러 약세라고 하는 건 달러로 표시되는 자산들의 강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의 강세를 지금 강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리튬 가격이 또 강하게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퍼스코홀딩스를 비롯해서 리튬 관련주들의 강세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미국 물리학회 3월 개최가 있는데 이 요거가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발표를 이렇게 LK99 논문 저자가 발표는 하긴 했는데 우리가 천연전체를 발견했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지난번이랑 비슷해요. 이게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서 아마도 초전도체 관련된 주식들은 조금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오늘 이제 미국 대선의 슈퍼 화요일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선의 판도를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전반적으로 시장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테크 중심으로 해서 3대 지수는 조정이 나왔다.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 테슬라가 부진이 굉장히 컸어요. 테슬라가 7%가 하락했는데 테슬라가 중국 공장 2월 출하량이 6만 대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19%, 전월 대비해서도 마이너스 16%가 감소한 수치예요. 이게 22년 12월 이후 가장 적은 판매량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전기차는 성장주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단 말이죠. 근데 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 그러면 주가는 꺾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주가가 200달러 무너져서 188달러까지 내려온 거고요. 근데 우려 상황이 또 뭐냐면 리튬 공급은 지금 감산에 의해서 감소하면서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2차 전지 업체들은 당연히 이제 그러면 반등이 나올 텐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전기차 판매가 이렇게 부진해 버리면 이게 수요가 감소하니까 물량은 늘어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라이스 효과에 대한 상승은 어느 정도 좀 제한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강하게 반등할 것 같다라는 느낌은 아닌 거고, 여기에 또 전기차 업체들은 하반기에 원가까지 올라가니까 판매가 만약에 하반기도 늘지 않는다 그러면 원가 상승 압박으로 추가적으로 조금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좀 됩니다. 그리고 애플은 이제 이후에 반독점 재수가 있었어요. 음악 스트리밍 앱 관련해서 애플이 이제
제3자 스트리밍 앱 개발자가 iOS 이용자들한테 앱스토어에서 결제하는 것보다 밖에서 외부에서 결제를 하면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그거를 고지를 못하게 이제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로부터 반독점 위반 과징금을 맞았고 18억 4천만 유로입니다. 유로인데 이게 한 2조 원이 넘는 규모죠. 그래서 원래 시장 예상치가 5억 유로였는데 이것보다 3배 이상 상회했어요. 그래서 이 소식에 마이너스 2.5% 하락했는데 애플이 주가가 반등하려면 지금 이제 디바이스보다는 AI 관련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AI 관련해서 어떤 이제 얘기들을 점점 풀어나갈 건지 이게 좀 주목할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AI 서버에 관련된 투자 기대감이 유효하다는 건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제 이제 제가 메아리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AI 서버 노출도가 큰 마이크로 컴퓨터가 이제 앞으로 더 강세를 보일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바로 18.7%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델이 AI 서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면서 급등했는데 델 같은 경우에는 AI 서버도 있지만 PC도 있기 때문에 AI 서버에 대한 노출도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퓨어한 플레이어인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좀 더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엔비디아도 이 관련된 기대감으로 3.6%가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AI 서버 수요에 대한 이제 당분간 그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엔비디아가 테슬라의 전철을 밟고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는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서버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한은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제 적어도 꺾이지는 않고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6만 7천 달러 넘어섰죠. 이게 바이낸스 기준인데 최고가가 6만 9천 달러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고가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고 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ETF 승인이 될 거고 그리고 금리 인상이 멈춘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달러 가치가 상승이 제한이 되면 다른 자산의 가격이 이제 반등이 나와요. 근데 금리 인상이라는 건 금리 자체가 이제 달러의 가격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춘다는 건 달러 가치 상승이 멈췄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산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였거든요. 금이 최고가를 기록한 것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이 강세로 가는 것도 이 관련된 걸로 연관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저는 반감기를 사실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데 시장에서는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붙어버려서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비트코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이제 알트코인도 같이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유동성을 뺏기는 거기 때문에 코인 급등이 이제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좀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가 질풍 가도를 달리고 있다는 건데 어제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했던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콜로라도주가 2021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에 불복하면서 내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선 자격을 박탈하겠다 했었거든요. 출마 자격을 박탈하겠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연방 대법원이 이걸 뒤집어 버렸어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연방 대법원이 이 판결을 약간 미루면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하는 걸 크게 문제 없게 할 거자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아예 바로 이제 뒤집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주들에서도 모두 이제 앞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냥 무난하게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슈퍼 화요일이잖아요. 이 슈퍼 화요일에서 트럼프가 확실하게 승기를 잡는다 그러면 앞으로 트럼프의 대선 가도에는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든보다도 지금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 트럼프의 정책 관련된 수혜와 피해주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반적으로 보면 반도체들은 좀 강세를 보일 것 같고, 특히나 서버 관련된 주들에 대해서 관심은 조금 더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 PBR 관련해서 이제 외국인들의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정부의 정책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 PBR 관련주도 앞으로 뭐 당분간은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장 잘 대응하시고요. 내일 또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